어떻게 이게 한국에 있지?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계를 한 점 가져왔어요. 비운의 천재 시계 제작자 다니엘 로스의 S177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선뜻 대여해 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년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보고서를 보면 시계 시장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5위가 되어버린 오메가가 보이고요. 크게 세 축이 있습니다. 롤렉스,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리차드 밀 같은 단일 브랜드, 스와치, 리치몬드, 루이비통 산하의 그룹 브랜드들, 그리고 폴 주른, 모저앤씨, MB&F 같은 독립시계 브랜드. 이 표에서 확실히 읽히는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룹 소속 브랜드들이 침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계 애호가들의 취향은 점점 깊어지고 파편화되고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그룹의 의사결정은 느리고 방향성은 실적과 효율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단일 브랜드와 독립 브랜드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흐름의 원점에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가 있어요. 다니엘 로스는 한국으로 따지면 차범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범근이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도 있었고 이영표도 있고 나중에 손흥민도 나왔잖아요. 그 계보가 가능했던 거죠. 다니엘 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브렉에는 존재할 수 없었고 불가리 시계도 아마 높은 확률로 없고 폴 주른의 존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루이비통 그룹의 시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니엘 로스는 1967년 예거, 1968년 오데마 피게를 거쳐 1975년 브레게의 스카우트 됩니다. 브레게의 재건의 전권을 위임받으면서요. 브레게 같은 위대한 브랜드의 재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그런데 다니엘 로스가 입사할 당시의 브레게는 연간 100개 정도의 시계를 생산하는 작은 공방 수준이었어요. 컴플리케이션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제작 시설이나 기술도 전무했습니다. 외부에서 무브먼트를 공급받아 탭가리하는 이름만 남은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 로스가 전권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요쉐 다이얼, 코인 엣지 케이스, 브레게 핸즈, 뚜루비용, 오늘날 우리가 브레게스럽다라고 느끼는 DNA 전부를 확립하고요. 다니엘 로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브레게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거나 이름만 남은 채 구천을 떠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되진 않죠. 1987년 브레게 소유주가 원자재 투기에 실패하면서 브레게가 사모펀드에 팔립니다. 1988년 다니엘 로스는 브레게를 나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세우는데요. 그런데 1994년 이번에 일본은 버블이 터지면서 지원을 해주던 시바 해그너가 발을 빼고 경영권이 싱가포르의 주얼리 리테일러에게 팔려요. 그리고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다니엘 로스는 다시 한번 불가리에 팔립니다. 불가리에게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불가리는 이때 제랄드 젠타와 다니엘 로스를 동시에 인수하는데 인수 조건이 가혹했거든요. 지분 100% 넘기고 나가라. 다니엘 로스가 다니엘 로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가리는 이걸 계기로 주얼리 워치메이커에서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로 단번에 세탁되고요. 두 거장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름은 물론 제작 시설과 숙련된 장인들까지 한 번에 먹어버려요. 팔리고 또 팔리고, 그런데 한 번 또 팔립니다. 2011년 불가리는 루이비통에 팔리고요. 그리고 2023년 독립시계 브랜드가 기존 메스티지 시계 브랜드들을 압도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다니엘 로스 같은 독립시계 브랜드가 돈이 되는 시기가 오면서 루이비통은 다니엘 로스 없는 다니엘 로스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살아나면 초기 빈티지 피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최근 옥션이나 그레이마켓에서 이 S177 같은 다니엘 로스의 과거 레퍼런스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가로 35.5mm, 세로 38.5mm, 두께 7.8mm, 러그 20mm, 칼리버 GP 3100, 오토매틱 무브먼트, 46시간의 파워 리저브,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핏감입니다. 제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다니엘 로스의 시그니처 더블 엘립스입니다. 원과 사각형을 동시에 담아낸 형태고요. 원이 가진 부드러움과 사각형이 가진 단단함,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디자인들이 수학적 공식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직관인가요? 당연하게도 브레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레게는 너무 클래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로스는 약간의 다이나믹한 느낌도 같이 살아있어서 클래식한데 지루하지 않고, 독특한데 과하지 않고, 화려한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기요쉐 패턴, 스트라이프, 로만 인덱스,
디테일의 종류는 많은데 정신없진 않아요. 저는 현행 시계 브랜드와 현행 시계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레퍼런스 트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시계 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빈티지, 네오 빈티지 시계들이 현행 레퍼런스보다 더 잘 만들어진 시계인가?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레퍼런스가 훨씬 더 훌륭하지만 시계를 작품으로 바라보느냐, 시계를 산업으로 바라보느냐, 그 시계가 만들어진 시기의 방향성과 제작자의 마인드가 다른 요소들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GP3100 베이스의 오토매틱입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 앵글라주, 블루스크류. 산업적 기반 위에 예술적인 터치가 공존하는 구조고요. 모든 걸 혼자 만들 수 없던 시절이었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니싱과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만약에 차범근 선수가 200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위상이었을까요? 만약 다니엘 로스가 1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타이밍이 전부는 아니지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 로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